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을 자르든지 아니면은 말든지 아니면은 추미애 장관만 사표를 받든지 해야 될 외통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수는 윤석열 총장을 자르는 것이죠. 그리고 동반 사퇴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사표를 받는데 이거는 말도 아닌 양비론입니다. 물귀신 작전이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사태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역사에 전례가 있습니다. 임기 말에 제2인자가 바로 하다가 그 원성이 제1인자에게 쏟아져 가지고 몰락한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자르는 날 문 대통령이 지는 날이 되겠죠.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어제 했네요. 어제 오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 수사를 위법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검 감찰부를 조사하라고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한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인권정책관실은 검사를 포함한 검찰 공무원의 인권 침해 관련 사건을 조사하는 부서입니다. 이 조사에 3개 담당관실 전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칼자루를 잡았던 사람을 다른 칼자루를 잡은 부서에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대검 감찰부가 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겁니다. 위법이면 조사를 해야죠. 그러니까 추미애 문재인 힘을 믿고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을 몰아세웠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이런 수사 지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판사 사찰 의혹, 이건 말도 아닌 의혹입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연히 결재를 거쳐야 될 조남관 차장 결재를 건너뛰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불법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대검 감찰부장은 누구냐 하면은 조국 전 장관의 마지막 인사를 한 인물인데 추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기를 맨 앞에서 주도해 왔어요. 그런데 이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 직무정지 전날인 지난달 23일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해가지고 형사입건을 했답니다. 그래서 판사 성냥 문건,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의 이 작성 과정에 대해서 윤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을 하고 법무부에서 이첩한 수사 참고 자료를 그 근거로 삼았는데 허정수 감찰 3과장이 법무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왔고 이런 내용은 당연히 보고 대상인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 또 한 감찰부장과 이종근 형사부장은 대검 형사부장입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을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항의를 했는데 윤 총장 직무정지 후 변호인 요청에 따라 지침 등 재판 자료를 전달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에게 유리한 자료를 왜 법원에 냈느냐. 그래서 감찰을 해야 한다. 이 감찰이 무슨 모양입니다. 감찰 하는데 이래되면 이게 감찰이 아니라 이게 진짜 사찰 아닌가요? 이게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이 부장과 한 부장이 조 차장을 압박하는 모양새였는데 전날 조 차장의 지시로 반대로 한 감찰부장이 인권정책관실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추미애 쪽으로 붙은 이 사람들,
이 일파에 대해서는 수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 심재철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 담당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해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는데, 추 장관이 대검 감찰부에 윤 총장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구체적 사건을 지휘 감독한 것에 해당해서 검찰청법 제8조 위반이 된다. 뭐 등등. 그러니까 장관이 이 특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꼭 총장을 거쳐야 됩니다. 총장을 거쳐서 이게 수사 의뢰를 하지, 어떤 다른 부서, 검찰의 다른 부서에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지시를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위반했다 등등 뭐 이렇게 많네요, 이게. 소관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의 결재가 빠져 절차적 하자가 있는 공문을 발표한 것,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법리 검토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찰 담당관실 검사의 의견을 무시한 것 등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렸느냐? 역시 여론이죠. 그리고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아주 조목조목 이번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서 직무에 복귀하도록 만든 이 결정문이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해임을 임기가 있는 검찰총장의 해임을 결정한다면은 법원 판결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 정권의 윤 총장 집단 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윤 총장 한 사람을 몰아내기 위해서 법무부, 검찰 내의 친추미애, 그리고 여당, 문재인은 뒤에서 원격 조정하고, 그런데 집단 폭행 현재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을 감사하고 나왔습니다. 어쨌든 집단 폭행 전체가 국정농단이다. 국정농단이란 말은 이게 언론이 붙이는 말이고, 불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 권력형 부패라는 뜻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총장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직무배제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법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즉 윤 총장 직무배제는 위법이라고 본 것이다. 직권남용이라고 사실은 고발장입니다. 이게 추미애 씨가 한 행위는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주로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회의를 열어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수사 의뢰는 부적정,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등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왔다 이겁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문재인 정권의 윤 총장 감찰 수사 과정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6가지 비위라는 것이 실제 근거는 하나도 없다. 여권이 사기꾼들과 한통속이 되어 윤 총장을 비위로 몰았다. 대규모 국민에게 봉사할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는 윤 총장 말을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하고, 대선 여론조사 1위로 나온 것마저 비위라고 했다. 공판에 참고하려고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모은 것을 판사 사찰이라고 했다. 다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윤 총장을 직무 정지시킬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것을 불법하게 만들었다면 이거는 완전히 직권남용의 도를 넘어서는 공문서 위조도 될 거고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법률가들이 좋아하는 적법 절차가 무시되었다. 구체적 혐의가 있어야 압수수색을 하는 것인데 거꾸로 혐의를 찾겠다고 압수수색을 했다. 이 압수수색은 총장 권한 등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
수사권도 없는 법무부가 지휘했다고 한다. 명백한 불법이다. 검찰 책임자인 법무부 감찰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내용도 몰랐고 수사 의뢰는 법무부 핵심 간부의 결재조차 생략된 채 진행되었다. 역시 위법이다. 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이 재밌네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이 정권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동반 사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아무 잘못 없는 윤 총장이 왜 물러나나? 그야말로 물귀신 작전이다. 이 모든 일은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월성 1호기 평가 조작 사건 등 정권 불법을 듣기 위한 무리수다. 불법의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즉각 추 장관을 경질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이 마지막 문장이 무섭습니다. 불법의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고 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총장을 잘랐다. 이게 국정농단이다. 집단 폭행이다. 그래도 여기서 물러나면 레임덕이 가소가 될 것입니다 해가지고 자르라는 압박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해질 것이고 아마 온건노는 목소리가 낮게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의 운명을 맞았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어디에 있는지 운명이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자르는 날 문재인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자기 무덤을 파는 거고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검찰 조사를 자청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그게 퇴임 전이 될지 퇴임 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럴 때 역사를 봐야 합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에 이런 일이 전에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역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역사를 파괴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라고 한 사람입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책무로서 국가의 계속성을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국가의 역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라는 것인데 문재인 씨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역사의 무게를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